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 고입 온라인 입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환영하네요. 이번 편에는요, 지역별 고교 입시 세종 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세종 지역에서는 어떻게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아주 고민스럽긴 하시죠.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사실 학부모와 의견, 이제 이 강의를 볼 때쯤 되면 학부모와 학생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둘러싸고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도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잊지 않으시면 조금 더 선명하게 길이 보이긴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세종 지역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고등학교를 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그 고등학교에서 어떤 결과를 내가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꼭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꼭 갈 수는 없어요. 가는 학생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고등학교에 배정되었을 때도 나의 삶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선 강의들을 보면서 고교 입시, 대입, 대학 입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많이 고민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 선택할 때는 정기고등학교, 후기고등학교로 나누어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제 정기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가 있고, 특수목적고 가운데 서중 지역에서는 세종예술고,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계 특성화 계열 학과, 그러니까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고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특성화 학과를 운영하는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그 고등학교들이 정기 학교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세종 지역에서는 세종여고, 그다음에 세종 하이텍고, 세종 정영실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성화고 및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 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신 성적 및 학교별 심사 서류, 실기고사, 필요하다면 실기고사, 면접 등으로 전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학교장 전형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다른 형태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전형 요강을 확실하게 다운받아서 그걸 천천히 아들내미 딸내미와 함께 읽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해 두시고요. 학교별 서류 심사, 실기고사, 필요하다면 실기고사, 면접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기고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후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목적고 중에서 외고, 이제 세종 국제고, 그 다음에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세종고등학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그리고 자율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제 세종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는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이 고등학교들 중에서 내 아들, 내 딸은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될까요? 한 단계 더 어떤 고등학교를 가고 싶나요? 이것도 가능하죠. 이제 전국에 있는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가고 싶은 일반계 고등학교, 별로 안 가고 싶은 일반계 고등학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둘째 아들 같은 경우도 가고 싶은 일반고를 못 가고 가기 싫은 일반고로 배정받았거든요. 어차피 선지원 복수로 지원하고 이제 추첨이 대부분의 그렇게 고등학교가 결정되니까 1지망 떨어지고 2지망 떨어지고 3지망 고등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포인트는 내가 지망한 고등학교, 지원한 고등학교를 가냐 안 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걸 만들어낼 것이냐의 문제. 거기서 잘 만들어내면 그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참 잘 간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비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인 세종고등학교를 한번 봅니다. 세종고등학교는 특별전형 전국에서 해당되고요. 모집 지원 50명, 모집 비율은 20%. 그 다음에 일반 전형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존재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200명 선발하고요. 80%의 모집. 그래서 전체로 250명을 선발하게 된다. 그 중에서 50명은 전국, 세종을 포함한 전국에서 선발하려고 한다. 모집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성적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교과 성적을 중학교 2학년, 3학년의 성적을 반영한다. 그 다음에 일반 교과 성적은 학기별로 예체능 교과 성적은 2학년, 3학년 통합해서 산출하게 된다. 라고 학교생활 기록부의 성적은 이렇게 산출한다. 그 다음에 교과 성적 중에서 일반 교과 성적은 2학년, 3학년을 비율을 5대5, 2학년 5, 3학년 5 이렇게 반반 반영합니다. 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조금 고민은 해보실 수 있겠죠. 3학년 성적이 어떠냐, 2학년 성적이 어떠냐. 근데 이제 세종지역은 조금 특별하긴 하죠. 대체로 4대6 정도 되거든요. 6대4 내지는 4대6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5대5로 반영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조금 학년별로 공평하게 반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목적고 세종국제고입니다. 세종국제고 같은 경우는 특수목적고는 거의 대부분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실시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서 보는 건 학교생활 기록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 이렇게 세 가지를 대체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자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학교생활 기록부도 봐줄만 한데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도 좀 잘 써야 되고요. 그리고 면접에서 가서 말 잘해야 되고. 조금 어렵긴 하죠. 면접도 준비해야 되는 거고 자기소개서 써야 되고 쉽지는 않네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그렇게 쉽지 않은 전형을 준비해서 가는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내신 경쟁이 생각보다 좀 치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좀 괜찮은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진학을 결정하려고 하는 고등학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서 누군가는 1등급을 하고 누군가는 9등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갖고 고등학교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 잘했으니까 고등학교 때도 당연히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모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경쟁이 치열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특히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세종국제고 같은 경우를 지원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중학교 때보다 내신이 성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나 유지할 가능성보다 높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그런 마음의 준비 없이 가시면 첫 번째 시험에서 쇼크 받거든요. 그리고 좀 이따가 전학을 결정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되게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국제고등학교에 가서 1등급, 2등급 받을 수 있는 학생은 11%밖에 안 돼요. 250명 중에서 11%요. 나머지 89% 학생들은 그죠?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나머지 89% 학생들은 3등급을 받는 거예요. 3등급 이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받았던 성적보다 낮을 가능성이 89%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가지 마시고 낮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대신 가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걸 극복해 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그런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진 학생들이 대체로 고등학교 올라와서 성공을 하거든요. 그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국제고이기 때문에 영어 성적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어 성적을 이렇게 160점 반영하고요. 출결은 감점 요인으로만 적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단계 성적, 2단계로 가서 1단계 성적 160점 보고 면접 40점을 본다. 그 다음에 평가 요소로 봤을 때 면접 40점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인성 영역이다. 자기주도 학습 영역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 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 두 번째는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이 어떻게 되니? 라고 하는 부분 하나. 대체로 국제고 같은 경우, 외국 국제고 같은 경우는 1번에 1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주도 학습 전형 1번에서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자기소개서 구성할 때 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것이 괜찮습니다.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 같은 경우도 내가 왜 지원했고 이 국제고등학교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제시하는 것. 그 다음에 인성 요소는 핵심 인성 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내용을 실적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인성 영역을 실천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핵심 인성 요소에 대한 부분은 그 전형 요강에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평주나 일반고의 배정 방법에 대한 것 간략하게 살펴보면 선복수 지원 후 추첨이다라고 하는 것 이해하시고요. 1지망에서 7지망까지 희망 순위를 쭉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별로 우선 배정자를 배정한 후에 남은 인원에 대해서 1지망 지원자부터 학교별로 정원수만큼 채워가는 형태다. 그러니까 우선 배정자 같은 경우에 이제 우선 배정자가 따로 있으니까 그 우선 배정자에 해당되는 학생 이제 우선 배정해주고 그 다음 인원에 대해서 1지망부터 얘를 이제 대체로 우선 배정자는 10% 안쪽이 되는 편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1지망 지원자부터 학교별 정원수만큼 배정을 하는 거예요. 1지망으로 쓴 학교부터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1지망 지원자 수가 해당 정원을 초과합니다. 100명을 모집하는데 120명이 모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중에 70%는 1지망 지원자 가운데서 전산 추첨. 그 다음에 30%는 1지망 지원자 중에서 통합권 내에서 전산 추첨. 그러니까 1지망 100명의 학생 가운데에서 70명의 학생 같은 경우는 그냥 전산 추첨을 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 30%는 통합권 내에서 전산 추첨을 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지망 지원자에서 30% 채우지를 못한 경우에서 1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지원자 중에 추천 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못 받은 학생은 2단계 2지망 학교로 넘어가게 되고 똑같은 방식으로 추천 배정을 하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7지망까지 1지망 떨어지면 2지망, 2지망 떨어지면 3지망, 3지망 떨어지면 4지망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지망 떨어지고 2지망, 3지망, 저도 3지망 보냈으니까 이럴 수 있죠. 근데 전산 배정이다, 무작위 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지망 지원자가 미달한 학교에서는 타지망 1지망 지원에서 배정받지 못한 2지망 지원자를 추천 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7지망까지 추천 배정 후에도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정원이 남는 학교로 추첨이 배정이 된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해서 탈락한 학생은 1지망을 빼고 2지망부터 지원하게 된다. 2지망에서 7지망까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왜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지원해서 이제 세종 지역에 있던 다른 지역에 있던 그런 지역을 이제 지원을 했으니까 일단 한 번의 기회를 쓴 걸로 취급하겠다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2지망부터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배정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22 고임 온라인 입설 그리고 이제 지역별 고교 입시 세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했다가 나의 대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절대로.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그 고등학교에서 높은 내신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대학을 원하는 데를 가는 건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